예, 38페이지 7번 한번 보도록 하죠. 국기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1번 보니까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맞는 말이고요. 소득, 법인, 부가가치, 관세가 틀렸네요. 관세라는 거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내국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청장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는 거죠. 국세의 범위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와 관세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관세 때문에 이게 지금 1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2번 보면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연하죠.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 지금 문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올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하고요. 가산금은 조세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도 뭐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자, 국기법에서 말하는 세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세 가지 법은 반드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국세기본법 자신, 국기법 자신, 얘도 제외하고요. 그리고 방금 배웠던 관세법도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에 관계된 지방세법도 제외를 한다. 이 세 가지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세법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아니면 가액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에서 중요한 말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개인정보보호법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반드시 납세자가 내 이메일 주소가 이겁니다라고 신청한 경우에 하나여만 전자신고의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8번. 국기법에 있는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니까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기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 규정과 서로 상충되면 뭐를 따른다고요? 뭐를 따른다고요? 국기법을 따라야죠. 왜요? 국세기본법이 민법 규정에 우선하기 때문에. 왜요? 왜 우선합니까? 국세기본법이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을 따라야 된다.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2번, 금융기관이나 채신관서의 휴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죠. 기한 연장 사유가 뭔데요? 기한 연장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신고, 신청, 납부를 막론하고 모두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납부만 연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 다 신청을 해서 기한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는 둘이 마찬가지지만요. 납부만 연장되는 사유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외우나 마나한 거고 하나만 외워두시면 된다 그랬죠.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뭐 사업에 위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기타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뭐 그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뭐 이거는 외우나 마나한 거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 경우에는 뭐라고요? 납부만 연장되는 경우고, 뭐 천재지변이라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신관서가 휴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 불이 났다거나, 세무대리인이라는 거는 저 같은 이 세무사를 고용을 하는 경우 이 세무사를 말하는 거겠죠. 세무대리인의 뭐 사무실에 불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 화재, 전화, 뭐 도난,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신고 신청 납부가 연장이 가능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2번은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납기 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 읽어보죠.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언제로 본다고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그 납부기한으로 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납기 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기한 연장 사유 중에 납기 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납기 전 징수 고지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원칙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원칙이라고 보면, 납기 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징수 고지인 경우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방금 읽은 것처럼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14일 이후로 14일이 되는 날로 연장을 해준다라는 게 방금 읽은 문장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납기 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 지난 경우, 도달한 날 현재 이렇게 쓸까요? 도달한 날 현재 납기가 1번 이미 지난 경우, 그러면 언제가 되죠? 도달한 그날이 됩니다. 도달한 날. 그리고 미도래한 경우, 그때는 그냥 당초에 납기일이 되는 거죠. 예. 이거에 관해서 아직까지 개념이 좀 명확하게 안 잡혀 계시는 분들은 저 앞에 본문에 가셔서 제가 예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놨으니까 예제를 한번 굳이 손으로 풀어보진 않더라도 예제를 쭉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이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요거 정도만 구별을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뻔하게 이거에 대한 게 쭉 서술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4번.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 금요일인 경우에는,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4월 1일 날이 금요일이라고요? 그럼 4월 2일 날은요? 토요일이 되겠네요. 4월 3일 날은요? 일요일이 되겠네요. 빨간 날이 무슨 납부기일이 됩니까? 납부기한이 빨간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월 4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거죠. 왜 일요일이 갑자기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틀린 말이 되겠고요. 9번. 국기법에 있는 과표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 1번 보니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15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15일이 아니라 며칠이요? 10일 범위에서 연장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이 되겠네요. 2번. 납세자가 과표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확인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를 말하는 거죠. 납세자가 과표신고 등을, 제가 지금 납세자예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무슨 주의를 따른다고요? 발신주의를 따른다. 반면에 과세관청에서 납세자한테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이것들이 둘이 이렇게 하나는 발신주의고 하나는 도달주의인 이유가 납세자의 권익을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납세자가 과표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납세자가 오류를 일으킨 경우, 갑이라는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종로구에 사니까 종로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세무서장한테 잘못 제출했다. 그렇더라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오류를 일으킨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갑이라고 쓰니까 헷갈리네요. 자, A 세무서가 맞는데, B 세무서에다가 잘못 전달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는 게 이거였고요. 이번에는 내가 지금 납세자가 갑인데, A 세무서가 원래는 갑한테 통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B 세무서가 갑한테 통지를 했을 때 이 B 세무서의 통지가 과연 유효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오류는 절대 봐주지 않는데 납세자가 오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더라. 이것도 역시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납세자한테 편한 방식으로 법이 납세자의 편의를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법이 서술돼 있구나라는 기본 개념만 가지면 아까 발신주의, 도달주의와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맞는 말이 되겠고요. 네 번째,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표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맞는 말이고요. 10번, 국기법의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달 앞에 계속 나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송달 문제가 또 나오네요. 한번 보죠. 1번,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에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일반 원칙이 저 3번이거든요. 3번이 지금 맞는 말인데 3번을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만약에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한 명한테만 띡 송달하면 된다. 연대납세 의무의 경우에. 그런데 연대납세 의무의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의무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예외라고 했습니다. 뭐만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인 경우에는 연대납세자가 10명이면 10명한테 전부 다 보내야지 한 명한테만 보내면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2번.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 예납세액의 납세고지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뭐라고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거 아까 100만 원이라는 거짓말 단어로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문장이 있었죠.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아까 그 100만 원이라고 썼던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3번,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읽은 거니까 생략할게요. 네 번째,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한 때는 뭐에 의해야 된다고요?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거에서 플러스 50만 원을 넘는 금액, 그런 경우에도 등기 우편에 의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의한 중간 예납세액 같은 경우 50만 원 미만인 금액은 등기 우편이 아니라 뭐요? 일반 우편도 허용을 한다라는 게 2번에 써 있었네요. 2번과 4번이 한 짝이고 지금 다시 보니까 1번과 3번이 하나의 짝이 되겠네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넘겨볼까요? 예상 문제 봅시다. 1번 보니까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세무사에서 2013년도에 나왔네요. 1번 보기 보니까 중간 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방금 배웠잖아요. 얼마요?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자, 세무사라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중에 우리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이요.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 송달할 때는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세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방금 읽었던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네요. 맞는 문장이고요. 3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역시 맞는 문장이고요. 4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송달 장소 원칙의 예외라고 했습니다. 교부 송달은 원칙적으로는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송달받아야 할 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고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치 송달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 1번 보니까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등의 독촉 납부기한은 독촉장이 도달한 날부터 언제요?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거는 납기 전 징수고지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3번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 6개월이 아니죠. 최장 9개월입니다. 9개월. 최장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원칙은 3개월인데요. 원칙은 3개월. 그런데 재연장을 할 경우에는 1개월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연장을 해줬다가 다시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서 1개월 더 연장하고 또 발생하면 또 1개월 더 연장하고 1개월씩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최장 아무리 연장해줘봤자 9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요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얘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6개월이라고 써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요거 3개 중에 어떤 단어, 어떤 숫자가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 3개를 전부 다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원칙은 3개월, 재연장할 때 1개월씩, 그리고 최장, 재연장 해봤자 9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된 납세자의 경우에는 국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이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이 된다. 이거는 대표적인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됩니다. 우리 이거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하나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876페이지에 있네요. 876페이지에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1번이 아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납기 전 징수 사유다.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카테고리를 그려드렸듯이 그 도달한 날에 이미 지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달한 날이 납기일이 되는 거고 이미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납기일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네요. 이거는 좀 국세징수법과 짬뽕된 문제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네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를 한 번 더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세 번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위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사망해서 상중인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의 부도 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왜 그렇죠? 사업의 중대한 위기인 경우에는 뭐만 연장한다고요? 납부기한만 연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납세자가 도난을 당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도난 같은 경우 맞는 말이죠. 4번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서류가 압수된 경우에도 역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중에 실전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하시면 체크하셔야 될 게 2번과 4번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과연 납부만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가 그 납부기한만 해당되는 건지 헷갈리니까 반드시 구별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